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세라는 낱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뜻하는 그러한 낱말이죠. 사실 어떤 특정한 나이를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낱말들이 있어요. 아주 한자말로 많은 어떤 특정한 나이를 가리키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말은 빼고 순수하게 나이라는 뜻과 관련된 그런 낱말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세라고 하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는 해년이다. 그리고 해세다. 몇 세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해세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 뜻은 해라는 뜻입니다. 몇 년 할 때 해라, 한 해, 두 해 할 때 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하나의 연을 가리키는 글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연세가 되었을까요? 옛날 중국에서는 주나라 시대에는 이 해년을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라에서는 세라는 글자를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쓰던 연과 세를 합쳐서 나이를 뜻하는 연세 이런 낱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나이라는 것은 1년, 1년 갈수록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해를 뜻하는 그런 낱말들을 만들었죠. 중국에서는 이 이외에도 1년을 뜻하는 말이 또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합니다만 은나라 시대에는 사라고 했어요. 사. 제사 지낸다 할 때 사가 됐어요. 그리고 노순 시대에는 싣는다, 물건을 차에다 싣는다 할 때 그런 실을 제자를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뜻하는 그런 낱말로 글자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순 시대에는 제라고 하면 우리가 천재일우란 말을 가끔 씁니다. 천재일우. 천재란 천년을 얘기합니다. 천년의 우는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에 한 번 만날 정도다. 굉장히 드문 기회를 그렇게 가리키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세에 대한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라는 것은 우리말 나이를 높인 말이죠. 나이를 높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과 관련되어서 나이를 뜻하는 말을 제가 한번 쭉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찾아서 적어봤습니다. 대략 다 아시는 얘기인데 중간중간 그런가 하는 그런 글자도 나올 거예요. 자, 평소 알고 계시는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년이다 하면 여자의 나이가 꽃다운 여자의 나이다. 20살 전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때에도 나이를 뜻합니다. 꽃다운 해가 아니고 꽃다운 나이. 여기에 나오는 년은 전부 해를 뜻하는 년이지만 전부 나이로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중년이다. 중간쯤 되는 나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장년이다. 이것도 왕성한 시대의 어떤 나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정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다. 그때는 이 정은 이제 그만둔다는 정지하다 할 때 쓰는 그런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만두는 해다. 이제 임기가 다 끝났어. 나이가 찼어. 이렇게 그만두는 해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만두는 나이라는 것이에요. 정년, 이제 그만두는 나이가 됐다.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노년은 늙은 나이란 뜻입니다. 늙은 나이. 향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린 나이란 뜻이에요. 향은 누리다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누린 나이가 몇 살이다 하는 것이에요. 향년.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이 몇 세를 사셨다. 그러면 향년 몇 세를 누리셨다. 향년 몇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이를 뜻하죠. 자, 우리가 연상연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별 뜻 없이 연상연하, 나이가 적다, 나이가 많다. 물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연은 나이가 위다. 연은 해가 아니고 해가 위다. 그렇게 새기는 게 아니고 나이가 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관연이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관연한 처녀, 관연한 아가씨, 그렇게 해서 관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좀 지나간, 관은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좀 지나간 나이다. 나이가 많이 됐다.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나이를 지난 나이다 해서 관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연이 글자가 오이를 뜻하는 관인데 이 글자를 써서 또 나이가 젊은 아가씨, 젊은 여자를 얘기할 때 이 과에 관련된 나이다 합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말로는 파과지년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파과지년. 또 다른 뜻도 사실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이 들어가는 것으로 연륜이다 할 때도 이때 나이가 됩니다. 연륜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무는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윤이라는 것은 동그라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해가 지날수록 한 해 갈수록 이렇게 나이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 해서 여기서도 연륜이란 말은 나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연치란 말도 씁니다. 연치, 이를 뜻하는 연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짐승이다. 짐승의 경우에는 주로 이를 보고 나이를 알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 안에 어떤 나이테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치다 해서 동물의 그 이에서 온 것이지만 사람을 가리킬 때도 연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특히 이가 다 나기 전에는 보면 아이 때부터 갓난 전이가 날 때부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이가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대략 정확한 나이는 몰라도 대략적인 나이는 알 수 있다 해서 연치라고 합니다. 견마지치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견마지치. 개견자 말마자입니다. 개나 말과 같은 나이다. 그래서 자기 나이를 좀 이렇게 낮게 불러서 견마지치 또는 마치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때 이렇게 쓰는 나이를 쓰는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잘 쓰는 것도 있고 잘 안 쓰는 그런 낱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연령이라는 것이 또 있죠.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연령이라고도 합니다. 해년을 쓰고 영자를 쓰는데 이것은 나이령이라는 것이에요. 나이령을 보면 앞에 글자는 이치하고 같습니다. 이치. 그리고 영은 소리를 나타내는 뜻인데 이것도 결국은 앞에 연치와 마찬가지로 이를 보고서 나이를 대략 알 수 있다고 해서 영을 붙여서 나이를 뜻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령이다 하는 것은 말의 어떤 나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것도 자기 나이를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 견마지치 했듯이 그와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령이라는 말도 쓰죠. 묘령의 여인이다. 이때는 여자가 물론 방령과 비슷한데 막 20살 정도 되는 그런 여자를 가리켜 묘령이라 그렇게 합니다. 묘한 나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묘령. 노령이다 하는 것도 늙은 나이다. 노년이다 하는 것과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이란 말도 가끔 사극에 나옵니다. 임금이나 또는 왕세자나 이런 사람들의 나이를 보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상전하, 보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아주 보배와 같은 나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정령이란 말도 쓰죠. 정령 또는 정령기, 적당한 나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함에 해당하는 합당한 나이, 적당한 나이를 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령기 그런 얘기를 하죠. 지령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령. 종이 지자인데 신문지, 신문의 나이. 어떤 신문사에서 창간호부터 일간신문이면 매일매일 이제 발행을 하겠죠. 물론 주일에 발행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를 가리켜 그걸 지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이 지금 10,000번째 나왔다 하면 지령 만호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신문의 나이를 할 때도 지령이라고 합니다. 잠령이라는 얘기도 있죠. 잠은 누에라는 뜻입니다. 누에의 나이. 누에가 이렇게 한 잠을, 첫 잠을 자고, 두 잠을 자고, 세 잠을 자고, 네 잠을 자고, 5잠. 제가 사전을 확인해 보니까 1령부터 5령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5령은 5잠을 잘 때까지 그걸 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라는 말을 관련해서 또 백세 하면 100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가끔 보면 천세, 만세 이런 거 있죠. 예, 왕세자한테는 천세, 임금님한테는 만세 이렇게 만살까지 사시라는 그런 뜻이겠죠. 물론 우리가 뭔가 대한민국 만세 또는 뭔가 운동 경기에 이겨서 또는 아주 즐거울 때 만세 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그것은 굳이 꼭 나이라기보다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축하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환호성을 만세라고 합니다. 수라는 것도 사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수를 누린다, 장수하셨다 할 때 쓰는 수, 목숨, 수도 나이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수라는 말이 있죠. 백수. 흰백자를 써서 흰백은 100에서 100을 뜻한 100이죠. 100에서 위 마이너스 1을 했다. 100에서 1을 뺐다. 그러면 99가 됩니다. 그래서 백수는 99세를 얘기하죠. 네, 재밌게 만든 말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나타내는 낱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제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또 아주 높여서 춘추라고도 하죠. 봄과 가을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해서 줄여서 봄, 가을로 해서 1년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다 해서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연세다, 춘추다 높임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춘추라는 것은 공자님이 이렇게 쓰신 노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노나라 역사를 정리한 그 책도 춘추라고 하죠. 그 시대에 기록된 중국의 어떤 기간을 춘추시대라고도 하고 그런
해서 춘추도 나이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는 나이를 왜 나이라고 할까 하는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앞에서 우리가 일을 얘기할 때 이치해서 여기 연치다, 연마지치다 하는 그런 것에서 여기에서도 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혹시 이가 난다, 이가 이렇게 나는 것에 따라서 나이가 든다. 그래서 나이라고 했을까 하는 헛생각도 했습니다. 절대 제대로 된 설은 아닙니다. 그냥 왜 우리 나이는 나이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치자가 나와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